파트 2 안트러프러너 챕터 2 1인 기업 전성시대. 바야흐로 1인 기업 전성시대다. 인터넷과 정보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은 SNS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1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오프라인의 비즈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리스크가 적어 꿈과 목표, 열정과 끈기를 가진 1인 기업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이윤은 매출을 기반으로 한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레버리지의 힘은 결국 OPT, OPM에서 나온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제품을 먼저 구입하고 내 가게에서 구입하고 내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시간과 경비를 더 많이 지출할수록 내 비즈니스는 더 성장한다. 내가 구축한 플랫폼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국 충성도 높은 고정 고객을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패가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SNS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예를 들어보자. 콘텐츠를 공급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한국어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소비층이 대부분 한국인 혹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콘텐츠에 비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그런 만큼 더 경쟁이 치열하다 하겠다. 필자가 1인 기업가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강의 영상도 채널 구독자가 거의 한국 사람들 혹은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구독자의 분포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데 시청자의 90%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한 사람의 소비가 복수의 공급자를 구독하고 팔로우할 수 있지만 한 명의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콘텐츠를 소비할 수는 없다. 결국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해야 소비자를 내 채널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소비자를 확보해 사업을 키워갈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의 품질과 조회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써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내용 혹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기업가, 그 중에서도 모험적인 창업가를 의미하는 안트러프러너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행하다 또는 손에 쥐다를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파생되었다. 안트러프러너는 원래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이나 1인 기업같이 이윤 창출을 목표로 위험을 감수하고 비즈니스를 조직 및 관리하는 개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확장시켜가는 1인 기업가에 대한 통칭으로 안트러프러너를 사용하고 있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을 하는 1인 기업가야말로 대표적인 안트러프러너라 할 수 있고 우리 사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안트러프러너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안트러프러너의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덜 알려지고 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름 원인을 찾아본다면 발음하기 어려운 탓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어 단어 스트라이크를 한글로 표기하면 스트라이크가 된다. 영어에서는 이름절인데 우리말로는 다섯음절이다. 아마도 안트러프러너라는 한글 표기가 음절에 숫자가 많아 발음하기 편하지 않고 긴 단어나 문장을 줄여 쓰는 데 익숙한 MZ세대들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이유야 어찌됐든 1인 기업가 전성시대를 살아가면서 안트러프러너는 글로벌로 사용하는 용어이니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안트러프러너의 사업가적 마인드셋을 안트러프러너십이라 한다. 안트러프러너십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다. 회사는 2010년부터 매년 아메이 글로벌 안트러프러너십 리포트를 발표해 오고 있다. AGER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인터넷과 정신과 창업에 관한 데이터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보고서다. 2023년 11월 8일자 싱가포르의 미디어 아웃리치에 실린 2023년 글로벌 안트러프러너십 리포트를 살펴보자. 제목: 포스트 팬데믹 시대, 사업 시작의 뉴 노멀 공개. 아메이가 후원해서 진행된 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안트러프러너십의 현황을 조사하여 싱가포르를 포함한 15개국 15,000명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 시작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37%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내년 내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 조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되지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지금이 장벽이 덜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39%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2019년 35%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새로운 유형의 상거래는 더 높은 수준의 수용을 촉발한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으며 아메이 글로벌 안트러프러너십 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77%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편안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인의 81%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편안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지인 중에 안트러프러너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진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커지고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된다. 글로벌로 59%의 설문 참여자가 안트러프러너인 친구나 가족이 있다. 싱가포르인의 54%가 사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준비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은 안트러프러너가 되기에 좋은 시기다. 67%는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알고 있을 때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96%는 부수입을 추구하는 것이 훌륭하거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괜찮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에서는 62%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알 때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메이의 CEO 밀린드 판트는 아메이 글로벌 안트러프러너십 리포트만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태도를 폭넓게 조사한 연구는 없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적 벤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안트러프러너가 필요하며 그들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임시직,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및 기타 비즈니스 기회 사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안트러프러너를 위한 무대가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얻은 지식과 밝혀진 동향을 통해 아메이는 아메이 사업가들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길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가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원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라고 아시아 지역 사장이자 최고 전략 및 기업 개발 책임자인 아사 굽타는 덧붙였다. AGER의 첫 번째 비전은 2010년 아메이 유럽 안트러프러너십 리포트로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에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안트러프러너십의 통찰에 대한 세계 최대 최장 기관의 글로벌 연구다. 2023년 캐나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에서 10개 질문이 출제되었다. AGER를 통해 확인한 것 같이 오늘날 안트러프러너, 즉 내 사업을 창업해서 도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 하겠다. 바야흐로 1인 기업가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챕터 3 프로슈밍 안트러프러너 1. 다이렉트 셀링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처음으로 프로슈머의 개념을 설명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다. 당시 엘빈 토플러가 정의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사용이나 만족을 위해 제품, 서비스 또는 경험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생산과 소비의 단계가 축소되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점차 다양한 유형의 프로슈머가 나타나고 있다. 광고와 유통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숙제다.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마케팅이 시도되었고 그 중 하나가 다이렉트 셀링 방식이다.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역할만 하던 소비자가 생산자의 영역인 광고와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는 방식이 다이렉트 셀링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국세청에서는 이 사업의 종목을 회원제 직접 판매, 전자상거래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와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3의 물결이 출간되고 26년이 지나 출간된 부의 미래에서 엘빈 토플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도의 숙련된 지식 노동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회원제 직접 판매 방식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플랫폼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라 반석 위에 세운 성이라 할 수 있다. 고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설비와 유통망이 확보되어 있고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부터 확보해온 충성도 높은 애용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된 온라인 쇼핑몰은 독자적인 공급망과 소비망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스스로 파일을 키워나가는 자가 증식 시스템을 갖춘 독보적인 플랫폼이라 하겠다. 2. 플랫폼 비즈니스. 직접 판매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설명할 때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예로 들 수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다. SNS의 대명사인 페이스북은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늘려가는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이다. 페이스북의 유저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를 늘리고 관계도 형성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유저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온라인 소셜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아마존은 서플라이 네트워크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업체들이 아마존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명실상부한 온라인 만물 백화점이다.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희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존만큼 매력적인 웹사이트가 없다. 아마존을 통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매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가 돈을 벌 수는 없다.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늘리듯 회사에서 제공하는 퍼스널 웹사이트에서 회원을 늘리고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듯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해당 웹사이트에서 구매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점차 증가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상속도 가능한 인쇄적인 수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과 일반적 유형을 알아보고 필자와 같은 안트러프러너들이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과 협력해서 구축해온 온라인 플랫폼의 차별화된 특성을 살펴보자. 원래 플랫폼의 사전적 정의는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하는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정의하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형, 무형의 구조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 되는 틀을 일컫는 표현이다. 우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이다. 하지만 직접 보유하고 있는 택시는 한 대도 없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2009년에 설립된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라인 운송 연결 회사이다. 스마트폰의 앱을 플랫폼으로 해서 일반 택시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승객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손님을 맞춤형으로 태움으로써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싶어하는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회사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택시 회사가 아니라 택시의 천적 회사인 셈이다. 우버의 하루 운행 건수는 2,700만 건에 달한다. 월간 1억 4,200만 명의 능동적 플랫폼 소비자와 650만 명의 운전자가 우버라는 플랫폼에서 통해서 만나고 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70개 국가 1,500개 도시에서 연간 1,410억 달러, 한화로 183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예산 총액이 639조 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2022년 연간 매출 총액이 302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서 우버라는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지는 매출이 경이롭다.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숙박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을 희망하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2008년에 창업한 에어비앤비의 2023년 3분기 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만 이상의 숙박 리스트를 제공해서 15억 명 이상의 게스트를 맞이했다고 밝히고 있다.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라 하겠다. 하지만 우버가 단 한 대의 택시도 보유하지 않은 것처럼 이 회사도 온라인 앱의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직접 소유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한 곳도 없다. 온라인 쇼핑몰의 대명사인 아마존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1994년 온라인에서 책을 판매하는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차츰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오늘날 전자상거래 시장을 아마존과 그 밖의 회사들로 나눌 만큼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 오늘날 아마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영업이익의 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사업으로 성장했다. 2003년이면 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 저장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못하던 시기였고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아마존은 시장을 선점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했다.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아마존이 이제 오프라인의 택배 시장도 장악해가고 있다. 2023년 아마존은 UPS,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송할 택배회사가 되었다. 미국 우편공사를 제외하고 사기업 택배회사 중에 배송량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다시 전자상거래 얘기로 돌아가 보자. 온라인 쇼핑몰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도와 충성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업체들이 샵인샵 형태로 들어와서 B2B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아마존의 경우 이렇게 개인이나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아마존 사이트에 론칭하고 아마존이 고객에게 배송하는 제3자 사업뿐 아니라 아마존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자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형마트들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아마존의 성공 신화들은 무엇을 토대로 했을까? 1994년 창업 당시 제프 베조스의 안트러프러너십과 지난 30년간 그가 발휘한 리더십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마존의 성장은 프라임 멤버십을 가진 충성도 높은 고객층으로 바탕이 이루어졌다. 리코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 유저와 수익통계 2024에 따르면 2005년에 처음 프라임 서비스를 시작, 2011년 이후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2023년 말 현재 25개 국가에서 2억 명이 넘는 프라임 회원이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아마존 프라임 데이 동안의 매출이 2023년에 129억 달러, 한화로 16조 7,7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 1년간 프라임 멤버십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 총액이 352억 2천만 달러, 한화로 45조 7,860억 원이다. 연간 139불,
18만 원 정도의 연회비를 지불하는 프라임 멤버들은 소비 활동의 상당 부분을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한다. 프라임 비디오, 프라임 뮤직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기타 부가 서비스들을 포함하지만 아마존 플랫폼의 핵심 사용자인 프라임 회원은 온라인 쇼핑을 주목적으로 연회비를 내고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소비 활동은 물론이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소비도 아마존을 통해 검색해서 구매할 만큼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충성도를 발휘하고 있다. 3. 소비자 주도형 플랫폼 비즈니스. 앞서 살펴본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각자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리고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해 승자 독식의 시장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플랫폼의 이용자들을 지배하게 된다. 소비자나 공급자 양쪽 모두 거대 플랫폼에 예속되게 된다. 소비자의 연회비나 사용요금을 인상하거나 공급자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하는 등의 사업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을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 가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면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정도라 할 수 있다. 매출에 대한 이익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함은 말할 것도 없다. 파이의 대부분은 거대 플랫폼의 차지이고 플랫폼의 제품 또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들은 파이의 부스러기를 갖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자들 역시 플랫폼에 종속된 자영업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의견상 앞서 언급한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은 안트러프러너를 꿈꾸는 이들의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자본, 기술, 생산, 인프라, 공급망, 재고관리 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은 온전히 회사가 담당하고 안트러프러너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펼쳐나가는 방식이다.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는 소비자에게 확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익이 회사에 집중되는 모노 플랫폼 방식이라면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의 플랫폼은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안트러프러너가 플랫폼의 또 하나의 축이 됨으로써 듀얼 플랫폼 구조로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멀티플 플랫폼, 나아가 언리미티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 중 특별히 제조업의 기반 위에 구축된 플랫폼, 그리고 오랜 세월 오프라인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면 보다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비재를 직접 생산하고 그 제품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 안트러프러너를 활동하는 회원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고도로 충성도를 발휘하는 안트러프러너들은 아이폰의 마니아들처럼 떠나지 않는 평생 소비자이자 동시에 적극적인 사업자인 것이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주변에 광고하고 다른 소비자를 유치하는 활동성 강한 소비자, 즉 프로슈머들이다. 고도로 학습되고 훈련된 프로슈머 집단을 보유한 글로벌 회원제 직접 판매 플랫폼은 주력 아이템이 겹치지 않는 다른 기업들의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해당 플랫폼에 론칭되는 순간 매출이 급등하는 기회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과 안트러프러너들이 만나서 탄탄한 B2C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증된 품질의 협력 기업가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론칭해서 강력한 B2B 플랫폼을 구축한다. 동시에 안트러프러너들은 자발적으로 사업가와 소비자들을 늘려가는 C2C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의 플랫폼 회사와 1인 기업가들이 협력해서 동반 성장하는 자가증식 시스템을 갖춘 독보적인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1인 기업가들은 프로슈밍 안트러프러너라고 정의할 수 있다.